네, 여기 개정된 것도 있긴 있어요. 물론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개정이 된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세금인데요. 세금도 분명히 내가 내면은 순자산의 감소가 일어나요. 우리가 순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면 비용이냐, 자산이냐, 사유출이냐 이 세 가지 따지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세금은 당연히 단기손금 비용이 돼야 돼요. 원칙이. 그래서 원칙은 대부분의 조세가 단기손금 비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가끔씩 어려워하시는 게 이거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고 제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좀 비싼 거 12억 넘는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라고 어디서 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뭐 12억 넘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종합부동산세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송금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송금은 회사 건물에 대한 겁니다. 회사 건물. 그렇죠? 회사 건물이 아니라 뭐 대표이사나 대주주에 대한 거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사회출로 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 다음에 가끔씩 여러분들이 주민세 내라고 고지서도 받아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지역에 살거나 사업장이 어떤 곳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을 주민세라고 하거든요. 주민세는 무조건 송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들어보셨던 것 중에 처음 들어보시거나 익숙치 않은 세금들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좀 챙기시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우리가 이거는 뭐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자산이 돼야 되는 세금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취득세요, 취득세. 그렇죠? 관세는 낸 적 없습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취득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유출이니까 사회유출이 있어요. 이 사회유출을 꼭 암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띄워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금이 부당한 세금이 가산세입니다. 왜 부당한 세금이냐면 가산세는 우리가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내는 세금이 가산세거든요. 그럼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게 부당한 유출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요 법인세, 법인분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잡고 가실 게 있어요. 뭐를 잡고 가셔야 되냐면 특히 요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세 개. 요거 잘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잘 나오니까 암기해 주시고요. 자,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요 법인분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있죠? 요거. 얘네들이요. 우리가 법인세를 내면서 얘네들이 딸려져서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법인분 지방소득세야 우리가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내는 거야 알고 계실 거고 농어촌 특별세는 듣고 버리셔도 돼요. 시험에는 그냥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세무조항하는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요. 나중에 여러 가지 세금의 혜택을 받아요. 혜택을 받으면 그 혜택 좀 받았으니까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내라라는 거, 농어촌 특별세라는 걸 아무튼 됐고요. 그럼 우리가 이 법인분 지방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부가세라고 해요. 이거 조심하실 게 부가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부가세는 종속적인 세금이에요. 독립된 세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속적인 세금은 뭐냐면 우리 법인세하고요. 부가가치세는 동등한 애들이에요. 동등한 애들. 종속적인 세금은 뭐냐면 법인세에 딸려진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면서 거기에 딸려서 종속적으로 내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부가세하고 부가가치세는 절대 다른 용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종속적인 세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본세처럼
세무 조정하시면 돼요. 본세는 뭐냐면 그 종속적인 세금이 어떤 세금에 덧붙여서 내는 세금이냐, 그게 본세예요. 알죠? 그럼 지금 법인분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는 법인세가 본세가 되는 거죠. 본래 세금에 덧붙여서 내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 시험 목적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법인분 지방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그냥 법인세처럼 세무조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나오면. 그럼 여기까지는 뭐 알겠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사유출은 부당한 유출일 때 사유출이었거든요. 맞죠? 근데 우리 법인세하고 이 법인분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는 부당한 유출이에요? 아니, 부당한 세금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려야 돼요. 뭐냐면,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뭐냐면,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법인세를 내든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내든 전부 다 우리가 비용 처리하죠. 뭐 법인세 등. 맞죠? 요거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회사가 법인세를 냈대요. 법인세를 10원 냈는데 차변에 법인세 비용 10, 대변에 현금 10 이렇게 할 거예요. 했죠? 근데 우리가 이미 저번 주에 배웠지만 법인세는 송금으로 인정해야 하네, 영원히. 안 하죠? 왜 인정 안 한다라고 했냐면 부당해서가 아니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돌려놓고 세무서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야 될 세금을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 송금불산입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사회유출의 정의가 요래요. 그러면 사회유출의 정의가 요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뭐냐면 사유치 정의가 이래요. 띄우지 말고 이걸로 볼까요? 뭐냐면 우리가 사회유출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유치 정의가 뭐냐면 장부에서는 이번에 현금 나간 걸 비용 처리했어요. 이번에 현금 나간 걸 비용 처리했단 말이에요. 장부에서. 되시겠어요? 이게 사유치 정의입니다. 제대로 된 정의가 뭐냐면 근데 이게 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에요. 주주와의 거래는 아닌데 세법에서 이걸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우리가 원래는 자본이다라고 이름을 좀 지어냈잖아요. 저번 주에. 기억나시죠? 우리 그거. 뭐냐면 분명히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어요. 그리고 주주와의 거래도 아니에요. 거래도 아닌데 회사에서 송금 처리한 걸 세법에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계정 과목을 자본이라고 할게요. 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이 자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주와의 거래의 자본 아니에요. 만들어낸 자본. 이거 주주와의 거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법인세 내는 게 무슨 주주와의 거래예요. 맞죠? 근데 이게 대부분 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냐면 부당하니까 세법에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계정 과목을 사유출이다라고 했죠. 만들어냈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맞죠? 근데 실제 사회유출의 정의는 이해해요. 뭐냐면 무조건 이 분계 유형이기만 하면 사회유출이다가 실제 사회유출의 정의입니다. 이 분계 유형은 뭐냐면 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에요. 아닌데 회사가 송금으로 처리한 걸 세법에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사회유출이다가 실제 사회유출의 정의입니다. 원래. 그런데 대부분 왜 세법에서 회사가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데 비용으로 처리한 걸 세법에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냐면 대부분 부당하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사유출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주주와의 거래 아니에요.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데 회사에서 송금으로 처리했어요. 그렇죠? 송금으로 처리했는데 세법에서 대부분 부당하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사유출이다라고 그냥 평상시처럼 외우시는 거예요. 아셨죠? 평상시처럼. 근데 우리가 부당한 유출이 아님에도 그냥 회사가 송금 처리한 걸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사회유출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냥.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그냥 법인세하고 나중에 배우시는 기부금 한도 초과예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부당한 유출 아니죠. 기부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 부당한 유출 아니잖아요. 근데 회사가 분명히 비용 처리하죠. 법인세 비용, 기부금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세법에서는 이걸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형이니까 사유출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알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래 앞으로 회사가 주주와의 거래가 아님에도 비용 처리했지만 송금 처리했지만 세법에서 부당하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사유출이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암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주시는 게 시험 목적상은 나아요. 알죠? 그 두 가지 그냥 외워주시는 거예요. 법인세랑 기부금 한도 초과는 부당한 유출은 아니지만 이 유형이면 사유출이다 이렇게 정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단순 암기.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사회유출 중에서도 누구한테 귀속이 될까요? 이 법인세는 국가한테 가잖아요. 국가한테 가니까 이건 기타 사회 유출로 갑니다. 외우시는 거예요.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 알겠죠? 단순 암기. 요거 할 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맨날 부당한 유출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법인세는 왜 사유출이야? 라고 하면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세든 가산세든 전부 다 사유출 중에서 귀속자가 국가잖아요. 국가니까 당연히 기타 사유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암기 아셨죠? 다 됐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법인세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아까 매입세 공제 이미 했어요. 자, 이제 공과금 할게요. 자, 근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공과금. 여러분들 우리가 공과금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는 전기요금 같은 거 공과금이라고 하죠. 근데 이미 설명드렸지만 회계하고 세법은 절대 공과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요금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금은 아닌데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을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자, 공과금도요. 원칙은 송금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공과금이 꽤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공과금이 되게 많아요. 알죠? 그래서 제가 지금 띄우는 애들은 가급적 암기 다 하시려고 노력 좀 해주세요. 원칙은 송금이라고 했지만 요 어려운 공과금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자, 보실게요. 자, 뭐냐? 자, 원칙은 단기 송금 비용입니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자, 원칙은 단기 송금 비용입니다. 비용.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 보죠, 이런 거. 교통유발 부담금, 폐기물 처리 부담금, 이런 거 처음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102페이지 중간쯤 가시면 아마 주석 1번부터 5번까지 그 공과금 상세하게 저자분이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나중에 한번 훑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다 출제되는 애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단기 송금 비용이 뭐냐?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다 실기입니다. 뭐냐면, 자, 교통유발 부담금. 자,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수원에 한번 난리 났었죠. 저기 어디냐, 화서역? 그쪽에 뭐 생겼어요, 이번에. 스타필드 생겼잖아요. 저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월요일날. 저번 주 월요일 갔다 왔는데, 월요일 날인데 사람 미어 터지더라고요. 되게 넓고, 맞죠? 그리고 막 교통도 막혀 있고, 그죠? 뭐 경찰분 계시고. 그러면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그럼 우리가 스타필드라는 건물 때문에 교통 혼잡이 유발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 있죠. 건물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우리가 일으킨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게 교통유발 부담금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 스타필드 그럼 치워요? 그건 좀 아니잖아. 맞죠? 그냥 스타필드라는 건물 때문에 혼잡이 유발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과금을 징수하는 거지. 네, 뭐 스타필드 지은 게 뭐 우리나라가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맞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일으킨 벌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교통유발 부담금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부담금. 이거는 딱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구나 이런 것들 버리실 때 뭐 붙이셔야 돼요? 스티커 붙여야죠. 그렇죠? 그 스티커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게 폐기물 처리 부담금 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냥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맞죠?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해가지고 다 환경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해줘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뭐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이고. 자, 그 다음에 환경 개선 부담금 뭐냐면, 우리가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경유가 꽤 환경 오염 많이 일으키죠. 경유? 맞죠? 경유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뭐지? 환경 오염 좀 약간 저감시키는 뭔가도 부착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도 유발된단 말이에요. 되세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환경 오염 물질을 유발하는 것을 배출할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아직까지는 환경 친화적이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람들한테 그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각가지 그 환경 오염 물질 처리하는 비용 들 거 아니에요. 친화적으로 바꾸려면. 맞죠? 뭐 소각도 해야 되고. 이해되세요?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일으키는 예, 해당 뭐 경유나 이런 것들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환경을 일부러 해친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런 말들 나오면 여러분들이 단기 송금 비용이 하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제 비교하셔야 될 게 우리가 협회나 조합이 유지가 되려면 우리 일상생활 말고요. 우리 협회나 조합에 기업들이 가입을 하면은요. 그 단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회비를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매달 내는 회비 있죠. 그 단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매달 내는 회비를 일반 회비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럼 일반 회비는 당연히 송금 인정이에요. 단기 송금. 자, 근데 얘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뭘 비교하셔야 되냐면 여기 우리가 송금 불산이비인 공과금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뭐냐면 협회나 조합에 지출하는 특별할 때만 내는 회비를 특별회비라고 합니다. 이건 안 돼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디로 옮긴대요. 이번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세무사협회래요. 그럼 세무사분들한테 우리 회사 이번에 저기 강남으로 이사 갈 거니까 좀 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특별할 때 내는 회비다라고 해서 특별 회비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의무적인 거예요.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안 내도 상관없어요. 물론 좀 찍히기는 하겠지만. 알죠? 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조심하실 게 똑같은 패시거든요. 여기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단기 송금 비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패심에도 불구하고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폐수 배출 부담금이에요. 아셨죠? 이거는 우리가 그 도덕 시간에 어렸을 때 지금도 도덕이라고 하나? 바른 생활? 그때 보면 폐수 무단방류 하는 거예요. 무단방류. 맞죠? 밤에 몰래 버리는 거 있잖아요. 맞죠? 그건 나쁜 놈이죠. 맞죠? 스티커 붙이는 거 나쁜 놈은 아니에요. 똑같은 패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올해 그리고 또 개정이 하나가 됐어요. 뭐가 개정이 됐냐면 여기 개정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잘 나가는 기업들은요,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돼요. 알죠? 장애인 고용해야 되는데 그 장애인 고용을 위반했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부터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개정이 됐어요.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암기 좀 부탁드릴게요. 알죠? 책에 아마 24년도 나오면 아마 적혀져 있을 건데 지금은 그냥 책에 적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알죠? 요거.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 설명하기 또 잘 나오는 공과금이 있어요. 요 두 개도 잘 나오거든요. 어떤 색깔로 해야 되나? 이거는 그냥 잘 나오긴 하지만 뭐 제가 색깔 구분을 색깔이 좀 그런데 잘 보이시나? 자산? 자, 우리가 자산이 돼야 되는 공과금 설명할게요. 맞죠? 자, 일단 개발부담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 토지개발. 했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은요, 그 개발한 것에 대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요거에 대해 가지고 투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세력들이 막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토지 시가 막 뛰겠죠? 그럼 뛰다 보면 과열이 되면 시가가 엄청 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개발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하는 부담금이 우리가 개발 부담금이에요. 되시겠어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뭐냐면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평상시 정상적인 주택보다는 시가가 많이 오르죠. 오르면 누가 이득을 보냐면 조합원들이 이득을 봐요. 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또 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투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물려가지고요. 투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때리는 우리가 부담금을 재건축 부담금이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시험 목적이잖아요. 시험 목적이니까 아까 개발 부담금은 어떤 자산에 대해서 때리는 공과금이냐면 토지라고 했죠.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건축은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부담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토지, 건물과 같은 자산과 관련된 공과금이니까 얘는 자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법 입장에서. 여기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는 없는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주지않은 거예요. 만약에 장부에서 비용 처리한 거예요. 자산돼야 되는데 장부에서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송금 불산입 해야 되겠죠. 장부에선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은 지금 당장 비용 아니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때는 송금 불산입.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 칠 게 없다.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소득처분 뭘까요? 세법은 자산돼야 되는데 장부에서 자산 안 잡았으니까. 응? 세법이 자산 많겠죠, 여러분들? 유보? 되세요? 위쪽 말고. 요거 아래 칸 잘 여기 아래 칸. 회사가 위는 비용 처리하면 세법도 비용이니까 생중 없어요. 맞죠? 근데 아래쪽은 자산돼야 되는데 장부에서 비용 처리하는 세법이 자산이 증가하는 유보죠. 플러스 유보.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는 사장은 잘만 외우시면 6.4 맞아가요. 진짜 잘만 외워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세무죠. 여기는 대부분 세금하고 공과금은 국가한테 내는 거니까 사유출 중에서는 대부분 기타 사유출입니다. 사유출이면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이제는 마지막 요거 하고 우리 쉬었다가 바로 실기 들어갈게요. 여기 있네. 왜 띄어놨어? 왜 적어놨을까? 그냥 무시하시고. 자, 보죠. 자, 이제는 여기를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뭐냐면, 우리가 여기요, 벌금에 해당하면 우리가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하시면 됩니다. 알죠? 사유출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뭐 벌과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나오면 무조건 세법은 벌금 등에 해당이 됩니다. 벌금이면 여러분들 부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부당하죠. 벌금 냈는데 그게 정당하면 어떡해요? 부당하니까 세법에서는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송금불산입 사유출돼야 됩니다. 당연해요. 근데 누구한테 가요? 국가한테 가는 거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니까. 그래서 전부 다 기타 사유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시겠어요? 다만 주의하실 게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건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건 법인세 송금입니다. 송금 인정해요. 맞죠? 벌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벌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건 다 벌금 내러가 이렇게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해보자. 또 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주로 뭐냐면 법을 위배한 게 아니라 법 아닌 다른 걸 위반한 거예요. 주로 사계약 있죠. 개인들
개인들끼리의 계약을 위반했는데 주로 법을 위반한 게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보죠. 밑줄 좀 치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자, 뭐냐면 주로 연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이자 내야 되는데 이자 내시는 걸 연체했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기요금을 늦게 내셨대. 그럼 갑자기 막 벌금 내라고 고지서 나와요. 벌금 내세요 이래요. 그럼 특히 벌금이면 그 빨간 딱지 붙입니다. 빨간 줄 생기 빨간 줄 알고 계시나요? 벌금이 되게 많으면 큰 벌금이고 빨간 줄 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근데 내가 연체료를 냈다. 그건 여러분들 그냥 연체료를 더 내는 거지 뭔가의 벌금을 내려가진 않아요. 그 벌금 아닙니다. 가끔씩 오해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연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한테 물건을 언제까지 납품하기로 했는데 납품을 너무 늦게 한 거예요. 기한보다 늦어져서 지체해서 보상금 주는 걸 지체상금이다라고 합니다. 맞죠? 이건 개인들끼리 계약 위반인 거지 법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건 벌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세법은 송금 인정합니다.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아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체, 지체 들어가면 원칙은 송금입니다. 근데 이거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거 성질나는 게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뭐 노파심이 한 번 낸 적이 있으니까 뭐 밑줄은 이걸로 칠게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연체했다고 그건 벌금 아니거든요. 근데 법문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 건강보험료는 연체하면 벌금이다라고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연체, 지체 들어가면 원래 벌금이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암기. 알죠? 건강보험료는 연체하면 알죠? 외워주시고 좀만 하고 여러분들 쉴게요. 좀만. 자, 보시죠 이제. 자, 제가 앞으로 이제 그 실기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실기할 때 입력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미리 설명을 할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시죠. 보시면 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라는 서식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외워주시면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여기서 쉽다라는 뜻은 뭐냐면 불러온 입력하는 방법이 쉽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얘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뭘 외워주시냐면 우리 시험에 불러오기부터 누르는 애들이 한 4, 5개 있어요. 걔네들은 제발 좀 외워주세요. 가끔씩 불러오기 안 하고 막 다 입력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뭐 어떻게 된다? 지읒된다. 왜? 언제 다 입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막 시험에 한 13가지 나올 텐데 그 13가지 언제 다 입력해요. 불러오기 하면 13가지 다 불러온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기부터 누르는 애들은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들어가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전표 자료 불러오기 하는데 날짜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나서 확인을 누릅니다. 아시죠? 확인을 누르면 컴퓨터가 이렇게 다 가지고 와요. 시험하고 똑같이 가지고 옵니다. 아셨죠?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암기해요. 여기 맨 오른쪽 보시면 송금불산이 표시라고 있죠? 맞죠? 그럼 송금불산이 표시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금불산이 되는 건 유보, 기타, 사유출 요 3가지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송금불산이 표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화면 보세요. 좀 비교해보면 좀 확대 좀 해볼게요. 확대 좀. 여기 좀 잘 보세요.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거래 내용의 첫 번째가 산재보험료 있잖아요. 이 뜻이에요. 이번에 산재보험료를 내면서 회사가 800번대 비용 처리한 거예요. 800번대 비용이든 500번대 비용이든 다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재보험료는 세법에서 비용 송금 인정할까 안 할까요? 회사가 산재 낼 때 인정 안 하면 어떡해? 인정하면 왜 내는 거예요, 산재를? 종업원 일하다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내는 거잖아요, 회사가. 이걸 송금을 인정 안 하면 회사 열받지. 맞죠? 그럼 얘는 송금 불산입이에요, 송금 인정해요. 인정하니까 여기 송금 불산입 표시에 아무것도 안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송금이면. 맞죠? 근데 대표적으로 뭐냐, 여기 있죠. 제가 뭐, 빨간색 여기 대표적인 요거
뭐냐면 여기 대표이사 주택 종합부동산세 요거요. 이거를 회사가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했대요. 제가 아까 그럼 종부세는 원칙이 송금이지만 그건 회사 건물일 때고 여기는 대표이사 주택 종부세니까 요걸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송금 불산입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송금 불산입 표시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뭐 가산세 이런 것 제가 동그라미 치는 과태료 뭐 이런 거 이런 거 뭔지 아세요? 여기 요거 가산세 종부세, 토지, 이거 개발부담금, 송금불산 유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회사가 다 비용 처리할 거예요.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송금불산이 되는 애들의 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반드시. 되세요? 그거를 어떻게 하시냐? 여기 맨 아래 화면 보시면 1번에 송금불산입 있거든요. 그러니까 0번 송금산입은 없어요. 우리 시험에 송금산입이 나오려면 회사의 금액이 좀 이상해야 돼요. 금액은 안 이상합니다. 알죠? 금액은 안 이상하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송금 불산입에 유보, 사유유출, 기타 해당되는 것 해당 라인 맞춰가지고 1번 송금 불산 다 누르는 거예요. 해보시면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죠? 저는 좀 이따 같이 할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하는 곳이 원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고 했죠. 근데 해당 서식, 지금 우리가 작성해야 될 서식은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인데 해당 서식마다 세무 조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11시 방향에 있는 F3번 조정 등록입니다. 그렇죠? 여기를 누르면 세무 조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해당 란에서요. 그렇죠? 얘를 눌러요. 눌러가지고 예, 무조건 세무 조정을 건별로 하나씩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여기 기타 사유출, 기타 사유출, 건 바이 건으로 다 있지. 기타 사유출이라고 한 방에 몰아서 하시면 점수 빵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 항상 세무 조정은 건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처분이 기타 사유출로 갔다고 걔를 한 방에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한 방에 하면 그건 다 오답이에요. 맞죠? 그래서 세무 조정은 건 바이 건으로 다 하신다라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맞죠? 자, 좀 이따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말로 또 들어가지고 어려운 거지. 자, 우리